생명존중, 생명사랑, 생명지킴이 유미테라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특집 그 4번째 시간인데요. 오금관리 자석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에는 신체와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죠. 그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심한 공포를 느끼거나 갑자기 신체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을 우리가 오금이 저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금아 날 살려라 이렇게 도망가는 속담도 있죠. 오금 부위는 혈자리로는 위중혈이라고 합니다. 족태양 방광경이 지나가는 곳인데요. 우리가 공포를 크게 느끼게 되면,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걸을 때 가장 많이 접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그런 곳이 오금이죠. 그래서 이 오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금 부위를 지나는 동맥 흐름, 여기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오금이 저리게 되고 굳어버리는 것이죠. 또 이 오금 부위에는 십자인대, 반월상, 연골이 있는데요. 근육과 신경, 혈관, 림프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육의 경우를 볼까요? 특히 허벅다리, 햄스트링이죠. 이 햄스트링 근육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오금에 가해지는 틀어진 압력, 이것 때문에 오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반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당겨지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고, 고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이 당겨지게 되면 대퇴 골두가 틀어지게 되죠. 이 두 가지 상황 모두가 오금의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결국 엉덩이 부위와 고관절 부위, 오금 부위에 통증도 오게 되고 걷고 다리를 사용하는데 매우 불편을 주게 되죠. 오금 부위는 꺾여지는 부위인데요. 그런데 다리를 지나는 동맥이 오금을 지나고 있는데 이것이 눌리고, 그렇게 되면 동맥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거나 공급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러면 걷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통증이 오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다리를 지나는 주요 정맥의 그림인데요. 오금에서 발 뒤꿈치로 내려가는 소복제 정맥입니다. 이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것, 이것이 이 정맥의 문제로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보시는 것은 신체 림프절의 분포도인데요. 오금 부위에 림프절이 보이죠. 림프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이것을 처리하는 림프액의 기능이 저하되겠죠.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니 하지 부종도 생기고 염증도 일으키고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오금 부위의 림프 흐름,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 뒤로 보시는 것처럼 아토피가 나타나기도 하죠. 오금 주변이 심각하게 아픈 경우, 제대로 무릎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후방 십자인대, 이것의 문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인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뼈와 뼈가 연결된 이런 부위를 말하는데요. 근육이나 힘줄보다 더 강하지만 탄성이 적어서 한번 잘못되면 끊어지고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시니어 분들의 경우 관절염이 매우 흔한 질병인데요. 무릎 관절의 연골이 마모되면서 이 오금 부위에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특정 동작을 잘 못하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지게 되죠. 함부로 근력 강화를 한다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는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서 근력 자체가 저하되면서 조금만 걸어도 오금에 통증이 올 수도 있지요.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오금이 당기고 아프게 되는 거죠. 이 오금이 저리고 불편한 경우, 위에서 보신 것처럼 하지 정맥이 심해지고 디스크,
척추 협착의 경우에도 오금이 불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킨 디스크 현상과 척추 협착 이런 것들을 먼저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금 부위와 또 오금 부위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근육과 관절, 인대와 림프, 혈관 등도 함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사봉으로 오금 부위의 관리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오금 부위와 슬개골 부위입니다. 오금 부위를 천사봉으로 문질러 주세요. 오금의 동서남북 방향에 붙어있는 힘줄 부위, 지금까지 공부하셨는데요. 위로 두 줄기가 있고 아래로 두 줄기가 있죠. 여기를 힘줄 부위를 중심으로 강하게 동서남북 방향을 비벼 주십시오. 오금의 앞부위, 슬개골이죠. 무릎의 앞부분도 중요합니다. 슬개골을 중심으로 똑같이 모서리, 동서남북의 모서리를 촘촘히 문질러 주세요. 두 번째, 발꿈치에서 오금까지 올리면서 관리해 주시는데요. 특히 하지정맥류에 있는 경우 발꿈치에서 오금까지 쭉쭉 올리면서 문질러 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맥류가 있을 때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관리해야지 정맥 혈관의 판막에 무리를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햄스트링 근육을 관리해 주십시오. 오금에 불균형한 압력을 가하게 하는 허벅다리 근육, 지속적인 긴장을 해소해 주는 것이 오금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고관절도 문지르시고 안쪽에 허벅다리도 문질러서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압력을 전부 풀어주세요. 자, 슬개골 관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 관리는, 자, 슬개골은 이렇게 움직이는 뼈죠. 그래서 슬개골의 안쪽에 연골도 있고 이렇게 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개골 자체는 약하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슬개골의 주변에, 슬개골이 이렇게 도톰했을 때 요 동서남북 방향에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독비혈자리라든가 내스란, 외스란 요런 혈자리들이 다 분포되어 있는 곳이 요 슬개골의 밑에 쪽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냉기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쭉 위쪽 또 아래쪽 이거 방향을 따라서 최소 30회 이상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에센스 오일을 바르시고요. 자, 오금 부위에 선을 보세요. 이 선을 보시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휘어진 걸 볼 수 있는데 불균형하게 된 분들은 이게 아주 사선이 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에센스 오일을 바르시고 여기를 오금 부위를 쭉쭉쭉 비벼주세요. 천사봉으로 이렇게 비비시다가,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햄스트링 부분도 골반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골반 쪽으로 연결된 부분은 쭉 위에서 내려와서 요 선의 밑에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부분을 집중해서 비벼주시고 쭉 위까지 연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긴장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은 고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고관절에서 쭉 내려와서 이 오금선 라인의 약간 밑에 쪽, 여기에 힘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여기가 많이 엉겨 있는 부분에는 소리가 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비벼서 쭉쭉 풀어주세요. 긴장을 풀어주시면 오금이 편안해집니다. 양쪽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러면 또 어디에 있죠? 햄스트링 쪽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종아리에서 오금을 따라서 올라가서 끝에까지, 예, 요 부분도 풀어주십시오.
어느 쪽에서 불균형한 힘이 더 가해지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짝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밑에 안쪽 종아리에서 위쪽으로 좀 힘줄이 있는데 많이 엉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반대쪽 종아리 바깥쪽에서 오금의 선을 조금 지나서 안쪽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밑으로 걸려 있고, 또 이쪽 바깥쪽에도 고관절 쪽에서 쭉 걸려 있고, 밑에 쪽 종아리에서 올라와서 오금을 지나서 걸려 있고, 또 바깥쪽 종아리에서 오금을 지나서 걸려 있는 요 네 방향, 요렇게 네 방향, 요쪽을 풀어주시면 자연히 오금의 밸런스를. 자, 발목 뒤에 선이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휘어 있으면 발목이 틀어진 겁니다. 더 집중해서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 올려서 아킬레스 건을 강하게 비벼주세요. 비벼주셔서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에서 위쪽을 향해서 해야지 판막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에 있는 부분은 더 열심히 비벼주십시오. 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오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몸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긴장하게 되면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오금 부위를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자석 건강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